네, 감사합니다. 역시 다른의 경제에 올랐기 때문에 시간 칼같이 지켜주셨고요. 막스가 이제 초기에 공산주의 사상 형성 시기로부터 해서 막스가 혁명가 또는 활동가로서의 주요 조직은 공산주의 동맹이고, 앞쪽에 단계는 있긴 하지만, 젊었을 때 초기 단계 공산주의 동맹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전에 영성 어머타하고 이제 국제 노동자협회, 인터내셔널에서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독일3인당 쪽 같은 경우는 막스보다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엥겔스가 이제 정치적 고문의 역할을 연구해서 이제 진행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막스나 엥겔스가 이 정도의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형성한 저작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사실 운동이 됐겠느냐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로 이제 울산 삼성의 이제 발행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김정우 동지께서 원래 중국에서 유학하시면서 레닌 정치신문에 관한 중국어 박사학위문을 쓰셨는데 두 번째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정우 동지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풀어놨어요. 다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들리는지 잘. 예. 아,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의 김정호입니다. 네. 이곳은 지금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그쪽은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의 정치신문 의미와 전망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레닌의 정치신문 사상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레닌은 신문의 기능에 대해서 이 집단적인 선동가 일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조직가다 이런 사상을 전파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레닌의 신문 사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요하게는 집단적인 선동가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전 선동의 주요한 수단이고, 요거로부터 파생되는 기능이 집단적인 조직가의 기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집단적인 선동가, 신문의 집단적인 선동가의 기능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정치 폭로가 가능한가 이런 관점에서 먼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집단적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과연 국가 권력을 민중이 장악할 수 있도록 선동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정치 폭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 권력의 본성과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원래 계급 국가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사회의 어떤 특정한 계급에 속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자 공정한 중재자인 양 가장합니다. 엥겔스는 그래서 일찍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태어났지만 사회에 의해 머물면서 또한 날로 사회로부터 멀어져가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근원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죠. 형식상으로는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특정한 계급, 즉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편향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는 자신이 계급 관계를 초월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자유평등 파괴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국가 권력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갖추려고 애쓰죠. 물론 그것은 이제 국가 권력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지배 계급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계급 국가의 본선상 국가는 스스로 자신이 제기한 보편적 가치를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불공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변혁 단계를 거친 이후에도 민주주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 과제는 반봉건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 권력에 맞서는 주요한 형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민주주의 과제가 성립하는 것은 결국 국가 권력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이며 개국 국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본질에서 유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활동의 이제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정치 폭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활동의 실체는 다름 아닌 정치 폭로다. 국가가 스스로 천명한 그런 공정한 이제 중재자로서의 지위,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어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민주주의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민주주의 변혁 단계에서는 제도적 요구, 뭐 직선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상당 정도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제도적 개혁보다도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제도 개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런 이제 정치 폭로의 중심 임무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민주주의 과제가 달성된 이후라야 사실은 비로소 일정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평등 박애와 같은 추상적 가치를 내걸면서 자신을 포장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아닌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환상을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르주아 공화국의 허구성은 오직 그 내부로부터만 폭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발제문에서 그 한 사례로 러시아에서 이제 1917년 10월 혁명 후에 발생한 이제 헌법 제정회의 사건을 이제 들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을 통한 진보 정당의 실천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보 세력들이 처음에는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열린 합법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정치권 진출을 깨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석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의회 민주주의 한계를 폭로하기보다는 의회를 통한 변혁으로 점차 이제 전략이 수정되고 개량화되어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전술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가 권력 한가운데서 폭로 거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이 폭로 거점을 활용한다면은 효과적인 정치 폭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같은 정치 폭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은 다름 아닌 이제 정치신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치신문만이 정치 폭로에 필요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이제 첫째는 현장성과 적시성이다. 매년은 이제 이에 대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모든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즉각 낙인 찍는 것, 그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요구를 지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폭로가 요구하는 것은 전국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권력의 불공정성이나 폭력성은 전국적 범위에서라야 종합적인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신문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혁 진영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사실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정치 지도력을 얻고 싶은 정치 집단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제 정치 폭로를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의 말을 이제 직접 인용해 보면은 현상화된 모든 불만을 활용하고 모든 항의를 모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사회민주주의자가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실제로 전국적 폭로를 조직하는 정당만이 혁명 세력의 전위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전면적인 정치 폭로의 조직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정치 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정치력이 미약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치 폭로에서 매우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체 형식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제 내년은 종이신문을 이제 주로 사용했지만은 그건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신문 역시, 언론 매체 일부분이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신문의 의미를 좀 보다 이제 확대해서 인터넷 매체까지 오늘날 유행하는, 로 확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변혁 언론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한국 변혁 언론의 성장, 그것은 노동자 계급을 주요한 신문 독자층으로 삼을 때, 즉 진정한 노동자 신문의 건설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변혁 진영의 이제 전략적 과제는 반드시 한국 변혁 운동의 최대 주력군인 노동자 계급을 주체로 참여시키는 가운데서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노동당 건설이 비로소 가능했던 거, 거기서도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바죠. 특히 이 변혁 언론 노동자 신문의 건설은 공장 노동자를 독자층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상적으로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온몸에 받으면서 가장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 한가운데 서 있고, 그러니만큼 투쟁 소식과 이론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 뿌리 내린 노동자 언론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대공장 현장 신문을 노동자 언론 건설 사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공장은 언론 사업 전개를 위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내지 수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규모 때문에 한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작업장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신문이 아니고서는 현장 사업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한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는 지금 4만 7천 명 정도의 조합원을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지금 현장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이제 4면 또는 이제 8면으로 발행되는 이 큰 현장 신문만 해도 4-5개가 되죠. 이들의 발행 부수로 10,000 내지 15,000부에 이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지역 신문의 이제 규모를 넘어서는데, 따라서 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4-5개나 발행된다는 걸 보면은 마음만 먹는다면 지역 차원의 노동자 언론은 물론이고 전국 차원의 노동 언론 창출도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장 신문이 일으키는 바람,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정한 이제 지지 그룹, 그리고 현장 신문 발행 주체들의 신문 제작과 배포 과정에서 쌓이는 노하우는 현장 밖에서 노동자 언론의 출연을 위한 상당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이제 3월 초에 한국노동운동의 이제 중심지인 울산 지역에서 노동자 독립언론 울산 함성이 출범했습니다. 이 울산 함성은 현장 소식의 전달과 함께 실천과 이론을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보기 드문 노동자 독립 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보 언론과 노동 언론이 대부분 이론 진영과 현장 독자가 이제 분리되는 한계를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의 논쟁만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현장 투쟁 소식을 이제 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죠. 예컨대 이제 네디앙이라든가 민플러스, 참세상 같은 이제 진보 매체들, 그리고 이제 매일 노동 뉴스 또는 이제 노동과 세계, 이러한 이제 매체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울산 함성은 그래도 현장과 이론 진영 간의 교류를 초보적이나마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양자를 연결하는 울산 함성과 같은 언론의 출연이 가능했던 것은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최대 사업장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4만 6천 명에 이르는 현대차 조합원들이 각 사업부 및 위원회별로 그리고 이들 내에서는 다시 이제 라인별, 조반별로 촘촘히 나뉘어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자의 단톡방이라든가 밴드와 같은 SNS를 통해서 자기 소통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울산 함성의 이제 기사, 민감한 기사가 나오면은 순식간에 이제 수천 명의 현장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현장 내 이제 감시 카메라 이 폭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5천 명 이상의 이런 방문객이 몰려서 몇 차례 이제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울산 함성이 현재는 현대 자동차를 주로 기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욱더 이제 소스 뉴스원이 이제 확대가 돼서 기아차라든가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제 전략 사업장 몇 군데 더 추가적으로 독자층을 이제 구축할 수 있다면요. 한국에서 지식인과 현장을 직결시키는 이 변혁 언론의 창출이 결코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희망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과 지식인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가 현재로서는 이제 초보적으로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개척하고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정호 동지도 시간